안녕하십니까, 캄보디아 프롬펜입니다. 지난 한 주 구청 공무원들의 공사장 난입으로 상당히 혼란스러웠던 한 주가 지나가고 더 이상의 공무원들의 방해나 사고 없이 저희 분쟁 구간 공사를 차분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분의 활약 덕분으로 이번 소동이 잘 마무리되고 정리된 것 같아서 한편 마음이 편하기도 합니다. 4층 테라스 바닥 슬라브까지 모두 완료되어 더 이상 주변으로 또 방해만 없다면은 골조 공사는 이번 9월달 중순까지는 모두 완료될 예정입니다. 아무튼 시간 봐서 저희가 구청을 한번 찾아가 볼 생각이며 남은 분쟁 구간 마무리 공사 최대한 신속하고 차분하고 조용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일정대로 저희 본사의 입주가 11월이 된다면 전체 외장 공사 완료 시점은 12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목 빠지게 기다렸던 가장 주된 이유는 저희가 외국인이라 옆집이 저희 공사 현장에서 난장판을 만들 때도 최대한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한국적인 생각을 가졌으며 이미 GPS도 수정되고 새로운 토지 등기부도 작업 중인 만큼 굳이 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도 모르겠으며 별 의미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판결을 하든 안 하든 그냥 법원 무시하고 이대로 끝까지 공사 마무리할까 합니다. 참 저도 17년을 이곳에 살아오면서 아직도 캄보디아라는 나라를 잘 모르겠습니다. 세계철강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철강 생산량은 7천만 톤으로 세계 6위, 이 중 국내 사용량은 약 5,500만 톤으로 인당 철강 사용량은 1,100kg로 세계 1위입니다. 한국과 캄보디아를 비교하자는 것은 아니며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 철강 현황을 먼저 말씀드린 것인데, 캄보디아는 철강 산업의 역사가 있을 리 없고 철강 제조 공장 하나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철강 자재는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였고 하도 밀수가 많아 정확한 수입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연간 철강 사용량은 110만 톤 정도로 예측되며 인당 철강 사용량은 65kg 정도입니다. 이곳 관세청에 따르면 2022년 올해 1사분기 동안 철강 수입은 전년 대비 20% 성장하였다고 합니다. 그 금액이 약 한 2,400억, 톤수로는 25만 톤 정도 수입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기록된 1억 1천만 달러보다 약 20%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올 초반 중국 건설이 거의 중단된 상황 속에서도 철강 수입이 이렇게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국제시장에서의 원자재 가격 폭등과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이 반영되어 분위기상 가수요까지 붙은 상태라 설명할 수 있으며, 이는 곧바로 이번 2, 4분기에 들어 국제 원자재 가격 폭락과 철근 구매 수요가들 또한 완전히 사라져 철강 수입 또한 현재 거의 중단된 상황입니다. 캄보디아 전체 수입액 중 철강 제품의 수입이 약 전체 20% 차지하며 유류, 기름 수입과 함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철강의 사용 용도를 보면 한국은 대부분 철강 제품을 자동차, 조선, 가전, 중화학 공업 설비 또는 각 기계 장비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나 이 나라 전체 철강 사용량의 78%, 약 850만 톤이 건설 자재로만 사용되는 한쪽 솔림 현상이 심합니다. 그리고 전체 사용량의 30%는 가장 클래식한 철근이며 18%가 지붕재로 사용되는 칼라 시트, 그 다음 기타, 파이프, 선재, 순 등입니다. 철강 수입국으로는 한때 40%까지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적도 있긴 하지만 꾸준히 공급할 수 있는 국가가 되지 못해 대형 프로젝트나 큰 건설 현장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어 가격이 저렴할 때 한 번씩 수입하는 정도로 캄보디아 시장에서는 중국산의 신뢰가 없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철강제는 베트남에서 약 80% 이상을 수입하고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저희 회사 또한 수입 전 제품을 이곳 베트남으로 통해 구매하고 있습니다. 한국산 제품은 가격 문제로 거의 수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반려된 한국과 캄보디아 FTA가 체결되어 있긴 하나 철강 제품 수입은 아직도 요원합니다. 이 나라의 철강 수입 관세는 7%이며 수입 시 부가세 10% 또한 함께 지불해야 합니다. 총 17.7%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나라 유통의 약 70% 이상이 무자료, 즉 부가세 없이 거래되는 관계로 세관과 수입업자 간 수입 물량을 50%에서 70%그 양과 단가로 조정하여 일명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입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 나라의 가장 큰 수입업체는 친몽이며 훈센 정부와도 사이가 좋고 이 회사의 모든 수입 통과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자체 시스템, 즉 자체 바지선, 친몽 전용 부두를 통해 수입하고 있고 이는 캄보디아 전체 철강 수입의 30%에 달하는 연 32만 톤 정도 수입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저희도 이 회사를 통해 수입하기도 합니다. 현재 캄보디아에서 철강 판매 가격은 톤당 680불 선이며 6mm나 8mm 선재 가격은 700불, 파이퍼의 가격은 900불, H빔의 가격은 950불 선으로 한국과 중국보다 다소 비쌉니다. 이 나라에서는 한국과 같이 현금 판매가 아닌 대부분의 외상 거래이며 가뜩이나 신용도가 낮은 나라에서 외상 판매로 인한 악성 채권의 문제가 항상 도사리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고철의 경우 과거 전량을 베트남으로 수출하였는데 지금은 현재 캄보디아에서 두 군데의 전기로가 생겨 캄보디아 내 고철 전량을 자체 소비하고 있으며 오히려 지금은 인근 베트남, 태국, 한국, 일본 등으로부터 고철을 수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 나라에서도 철강 산업의 퇴동기로 세 군데의 철근 공장이 생기고 두 군데의 제강 공장이 생겼습니다. 2020년 12월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절 중국의 홍대생이라는 회사가 까뽕스프 지방에 1600만 달러를 들여 전기로와 철근 생산 설비를 완공하여 공장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고철을 이용한 연산 50만 톤의 전기로에서 철근과 선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 곳은 로컬 회사로 4년 전에 문을 연 차이나 강 스틸로 이 회사 또한 연산 25만 톤 규모의 고주파 열처리로에서 철근과 선재를 생산하고 있으나 현재 두 곳 모두 생산 설비 대비 월 3,000톤 정도의 수준으로 연산 두 회사 합쳐 7만 2천 톤 정도만 생산하고 있습니다. 생산량이 이렇게 낮은 주된 이유는 아직까지 이곳 시장에서 고객들로부터 품질 인정을 받지 못하는 점과 부족한 고철량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곳에 비싼 전기로도 한몫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칼라 지붕재 공급업체로 유명한 ISI 스틸에서 올해 초 아연 도금 강판 공장을 완공해 생산에 들어가는 등 이 나라에서도 철강 제조 산업 또한 시장 성장에 맞춰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급한 전기로 철강 생산업체들의 채산성 악화로 조만간 반덤핑 재소가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나돌고 있기도 합니다. 매년 22% 이상 성장하던 건설 현장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아무래도 깊은 침묵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저희 또한 판매 욕심을 내기보다는 시장을 지키고 향후 전망을 조용히 지켜봐야 할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나라는 브라운관 TV나 다이알 전화기를 본 적도 사용한 적도 없는 한 세대를 그냥 바로 건너뛴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 철강 산업은 2차 산업인 제조업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산업이나 이곳 철강 산업은 생산한 제품을 소비해줄 공장 하나 제대로 없는 나라입니다. 아주 부자연스러운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지요. 과연 이 철강 제조업이 캄보디아 철강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저도 고민이 깊어집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어제 8월 31일 세계의 종말이 온다고 캄보디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한 또라이가 심지어는 한국에서도 1000명 이상의 캄보디아인들이 근로 현장을 도망치게 만든 캄보디아의 한 사기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금 한국 정부는 캄보디아 근로자 입국에 제동을 걸어 캄보디아에서 선발된 산업연수생 파견인 2,500여 명이 발이 묶여 한국 입국 일시 중단되어 있는 등 묻지 못할 캄보디아판 후교 소동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주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주에는 더 재밌는 캄보디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